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조건이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모임들이 좀 흐지부지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런 부분들을 끌어나가기 위한 형태들로 지난해에서 진행되었던 마을 만들기 전국대회라고 하는 모임들이 있었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마을 만들기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해 나가는 그런 모임들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것도 2008년 이후에 모임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전국대회가 열리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2010년 7월 달에 마을 만들기를 진행했던 통상이 2세대 그룹이라고 부르는데요. 처음에 한국 사회에다가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던 그룹이 아니라 그 그룹들을 통해서 마을 만들기를 배웠던 그룹들에 의해서 이런 전국적인 모임들이 좀 필요하고 교육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달에 화성시에서 처음으로 모여서 이런 전국적인 주식들을 좀 복귀해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때 제안이 됐던 것이 1년간 4달 모임을 좀 진행을 해서 분위기를 좀 키워보자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근데 1년 진행을 하고 난 이후에 이거 계속 진행을 합시다라고 하는 것도 좀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모임들이 진행이 되어왔고요. 연말과 연초에는 이 행사들이 많아서 모임들을 진행하기 좀 어려웠습니다. 12월달과 1월달, 내지는 2월달까지 모임들을 진행하지 않고 보통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모임을 진행하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런 토론회 내지는 세미나, 포럼, 워크숍 이런 형태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희 모임은 대화 모임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말 그대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술장에 앉아서 많이 쭉 펴고 앉아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격이 없이 사람이 들고 나니 편안하게끔 하는 그런 형태의 모임들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고리나 이런 것들을 다 떼고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어떤 그룹의 대표인 분들도 있고 교수님들도 있고 또 마을 만들기 이제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한 대학생들이나 마을의 리더 그룹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다양한 그룹의 다양한 친구들이고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오시는데 다 그냥 개인의 자격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는 2년 정도 진행을 한 이후에 내부 협의로 결정을 한 것이 법적인 지위를 갖지 않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상 얘기하는 임의단체인 사단법인이니 재단법인이 하는 그런 법적인 자격을 갖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한 상황이고, 개별적으로 네트워크를 해나가는 형태인데요.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2008년도에 사회적 지역 만들기라고 하는 행안부의 정책들이 만들어지면서 전국에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쭉 모여서 진행을 했으면 대단히 여러 개의 그룹들이 모여서 일을 진행을 했었는데, 사실상 조직에서 뭔가 이야기되는 것들이 지역에 내려가면 그 조직에서 다시 이야기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힘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조직에 처음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조직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반영된다 하더라도 대단히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뭔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판단이 좀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2010년 7월 이후에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이 전국 네트워크 대화 모임은 개별적인 직접적인 교류들을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임이 전원 발표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들이 그러한 것인데요. 여기 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 처음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전국 네트워크가 매달 모임을 진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다 들어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체 다 이 12달 전부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이 한 70% 정도 참여하시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1년에 한 번, 또 어떤 분들은 2년에 한 번 정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하고 싶어 하긴 하시지만 지역의 상황들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많이 오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희 모임은 제주도에서도 옵니다. 제주도에서도 꽤 여러 분 참여를 하셨었고요. 그래서 오는 시간들이 대단히 많이 듭니다. 2시에 시작을 하지만 보통 이제 이 정도 인원이 모이면 이제 모임들을 시작하는 형태인데 아까 너무 적게 모여서 많이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12시까지 계속해서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10시쯤 되면 일정 때문에 가셔야 되는
분들이 생기시더라고요. 그래서 10시쯤 되면 사람들이 쭉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평균 이제 작년까지는 40에서 50명 정도가 모이셨고 밤새는 분들이 한 4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근데 올해 이제 순천에서 모임을 했고 그 다음 달 인천에서 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평으로 온 건데요. 올해는 평균 100명에서 120명 정도가 모이셨습니다. 그리고 숙박을 하시고 하신 분이 한 50분 정도 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좀 됐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전국적으로 만원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다음에 많이 논의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오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 초기에는 주로 이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활동가들 중심으로 왔습니다. 시민단체 활동가들 중심으로 오셨는데 이제는 뭐 의원님들도 오시고 또 담당 공무원들이나 교수님, 시장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그걸 같이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늘어나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강의하는 방식들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강의하지 않는 형태인데 왜 그런가 하면 오시는 분들 중에는 20년, 30년 일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문화 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 또 경제 쪽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라기보다는 어떤 문제의식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초를 끄집어내는 형태. 그래서 뭔가 그 키워드를 만들어내고 그 키워드가 막 쭉 발전 속에서 나와지면 저녁 시간에 그것을 토론해 나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서로 명함교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을 해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손님들이 대충 자리를 좀 잡으신 것 같으니까요. 기본적인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프로그램은 전원 발표 시간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디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고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것들과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짧게 시간을 잘라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오셨기 때문에 처음 경험이 있으신 분이 얘기를 좀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선생님 보시면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치고 끝났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자기소개를 하는 시간인데요. 네. 저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온 연극을 하는 김종현이라고 합니다. 박수치지 마셔야지. 네. 연극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하고 많이 이제 접하게 되는데요. 그 연극 안에서만 접하는 걸로 성에 안 차서 마을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는 우강고 문화마을이라고 해서 인천에 이제 도시다 보니까 재개발이 많은데 이 추구가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인천의 원도시에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좀 살기 좋은 마을을 좀 만들어 볼까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저기 옆에 있는 남양주시에서 이상근이라고 합니다. 여기 가오셨습니다. 저도 이제 많이 참여는 이제 많이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두 번째 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모임 말고 지난주 모임 때 순천에서 한 모이고요. 이번에 이제 두 번째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올 때마다 새롭게 느끼는 거고 새롭게 느끼는 것으로 왔고요. 그리고 이제 저도 그러니까 지역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은 좀 같이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이런 게 없을까 싶어서 사실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뭐 저녁 때 이제 시간 되시면은 더 이제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서 좀 더 도움을 받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은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거나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은 같이 좀 서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아직 분위기 확인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 참여하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 먼저 마이크를 좀 돌리겠습니다. 이제 저는 수원에서 왔고요. 이제 수원 KYC라는 시민사회단체의 대표입니다. 샘플 형식으로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자주 왔고요. 자주 오는 이유가 여기서 그러니까 저도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컨설팅도 하고 이러는데 그거 뭐 매뉴얼이나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여기 와서 얘기하면서 배워가고 약간 어려운 문제 좀 이제 저도 영감을 받아서 가기도 하고요. 저희가 수원 KYC라는 단체는 여러 활동을 합니다만 그 중에서 마을 만들기와 관련된 거는 그 세계문화유산 지정이 되어 있는 그 화성, 수원 화성 안에서 그 마을 만들기 활동을 하고 있고요. 뭐 계기는 저희가 문화재 안내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께서 니들 좀 와 이래가지고 같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수원 내에서도 상수원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합니다. 이유는 두 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재산권 행사를 안 되죠. 세계문화유산이라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그래서 주민들이 굴굴 끓고 있는 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문화유산도 지켜야 되고 자연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소명의식을 갖고 주민들하고 마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고요.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수원 화성에 있는 행궁동으로 많은 분들이 다른 지역에서 그만큼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 사례를 이제 소개할 일도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가 수원 그 화성 행궁동에는 9월 달에 그 동네에서 차 없는 마을 행사를 하기로 했어요. 뭐 그 행정적인 표현에 의하면 세계 최초의 생태교통 페스티벌. 예. 동네에 차가 하나도 없이 한번 한 달 살아보는 거죠. 근데 이게 이만저만한 게 아닙니다. 온 동네가 다 시끄럽고 갈등이 나죠. 그리고 찬성하시는 분들은 외국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지금 멱살 잡이하고 계셔요. 그런 과정에 특히나 저는 올해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를 찍어보고 싶어서 그런 욕심이 있고요. 늘 하던 건데 매번 말 만들기 형태가 바뀌는 거죠. 저희 같은 데는. 올해는 그분들 잘 관찰해서 다큐멘터리를 찍는 게 목적인데 마침 오늘 신지승 감독님께서 오늘 밤에 마을에서 영화 찍는 분이 오세요. 그분한테도 저도 이제 영감을 받고 물론 해법은 거기서 풀어야겠지만 영감을 받고 가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수원에 오시면 뵙게 되겠죠. 네. 이렇게 소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름은 최윤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마을을 놀자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냥 마을에서 재미있게 살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원래는 일찍 왔어야 되는데 제가 요즘에 제주도로 잠깐 이사를 가서 지금 그 차가 없어서 대중교통 이용보다 카풀로 같이 왔고요. 그냥 재미있게 놀고 싶은 사람이고요. 여기 오는 것도 각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많이 배우고 또 함께 좀 즐거운 일들을 만들어보고 싶어서 오고 있습니다. 이름은 마상헌입니다. 네,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그때 조금씩 더 이렇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감 잡으셨죠? 이제 마이크 정상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사실 말을 즐겁게 하려고 제일 옆에서 저는 그냥 그 두 번째 장에 그 4번에 있습니다. 지역의 마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지역 마을로 필요한지 고민되는 부처식 공무원입니다. 저희가 조직이 만들어진 지 한 달밖에 안 됐고요. 근데 저 지난번에 인천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안면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양평 너무 멀어서 안 오려고 했는데 저희 과장님이 가보자 그래서 과장님 모시고 왔습니다.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정희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천시 원두신 지역과장 남국민입니다. 먼저 여기에 계신 분들 너무나 훌륭하다는 생각이 맨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은 4월 1일 날 원도심 마을 만들기 차원의 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동안에 많이 쌓여진 노하우를 많이 바꾸자 해서 왔습니다. 많이 앞으로 지도 편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부천시청 과장님과 같이 왔습니다. 이름은 김용범입니다. 갑자기 훅 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1년 동안 위해서 왔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왔는데 좀 많은 좋은 얘기를 듣기 위해서 좀 처음 시작하는 단계여서 많이 배우러 왔어요. 그 정도. 근데 제가 양평에 와서 아주 좋은 거 하나 발견했어요. 커피숍이었는데요. 거기서 케이크를 굉장히 예쁘게 만드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거든요. 양평을 여러 번 왔었는데 오늘 제일 인상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인데 이름은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영숙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협회에서 이름이 너무 긴 관계로 올해 총회를 통해서 평술사 협회로 이름을 이제 살짝 바꿔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원에서 지금 수원은 르네상스 마을 만들기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또 평생 교육을 통한 마을 만들기는 또 어떻게 가능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고 시작해 보려고 하는 이제 욕심이 있어서 오늘 배우러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는 유인숙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릉에서 왔고요. 강릉의 자연친구라고 하는 곳에서 자연문화 협회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강릉에서 온 이경식입니다. 작년까지는 요새훈 체험을 사무장을 했다가요. 이제 사무장을 한 7년 정도 하다가 이제 좀 초심으로 받아서 한번 농사부터 이 농촌에 대해서 한번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여가지고 지금 농업 관련하고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련을 지금 계속 준비 중입니다. 네, 만나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정면에 서울에서 살다가 서정면에 이사한 지 13년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단월면도 오늘 처음 왔습니다. 이렇게 먼 줄 몰랐어요. 양평군이 서울의 3배 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멋지지만 저도 이렇게 사실은 그냥 서울에서 이주해 와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회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에만 그쪽에서 있다가 차츰 그 지역이 경관이 좋고 하니까 제가 스스로 내가 이곳에 왜 왔을까? 과연 나만 먹고 살다가 가라고 왔을까?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하다가 주변을 바라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마을이 황폐되고 훼손되어 가는 걸 보고 스스로 조금 여기 기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원도 하고 거기에 또 참여하다 보니까 양평구에서 군수님이나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생겼어요. 2020년까지 명품 만들기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생겨서 거기에 참여하면서 일본에도 그 군비와 개인 사비를 합해서 다녀오고 하면서 제가 그 마을에 대한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국 네트워크라는 것도 오늘 며칠 전에 문자를 보내셔서 처음 알았고 이런 모임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제가 제 관심을 조그맣게 갖다 보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인사를 올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알고요. 많이 배워가지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분순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도훈이라고 합니다. 저도 오늘 배워온 거랑 마찬가지고요. 원래 저는 하는 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을 주 업으로 해왔었습니다. 우리 부서지 공공부에 되니까 굉장히 반가운데요. 근데 이제 지자체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하다 보니까 관심사가 행정기관에서 추구하는 이제 지역 주민의 행복하고 또 지역 주민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역할을 어떻게 연계시켜야 될 것인가 하는 게 가장 큰 관심사고요. 앞으로 또 이제 행정의 관심도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기관의 역할과 주민의 역할 이 부분이 적절하게 조화가 되면서 행복 공동체로서의 마을 만들기가 형성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고민이 지금 제일 가장 대중하시더라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양평은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도 시작을 많이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런 데 있어서 현장에서 그럼 과연 어떻게 이 부분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좀 오늘 배우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열심히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양평에서 왔습니다. 양평의 지평이라는 데서 지금 체험 쪽으로 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요. 이거를 체험마을뿐만 아니라 마을 만들기까지 좀 연계 확대를 해서 저희가 비전을 좀 가지고 좀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저께 지난해 그 부자인 박사님 뵙고 그렇게 많이 배웠고요. 오늘도 부자인 박사님이 소개를 좀 해주셔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처음이지만은 그 많이 것들을 여기서 좀 배우고 좀 가려고 하고요. 저는 그 전에는 양평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데서 일을 좀 했었습니다.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지원 기관인데요. 여기서 좀 취약계층들의 일자리를 좀 창출하다 보니까 도시지역하고도 농촌지역하고도 좀 다르더라고요. 농촌에서는 마을 단위로 해서 이 자립자활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봐야지 빈곤에 대한 문제나 가난에 대한 문제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가지고 고민은 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옆에 계신 박성진 이 체험마을 본부장님하고 같이 온 이대 자활 공동체라는 곳에서 온 대성이라고 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알코올로 지난날 그 수없이 방황했던 사람들이 신앙 안에서 재활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 곳인데요. 마을 주민들과 함께 저희 이대 자활 공동체도 이제 알코올에서 벗어나서 마을 주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앞에 두고 같이 마을 주민이랑 또 이대 자활 공동체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해법을 여기 많은 분들 먼저 경험하고 먼저 길 닦아놓으신 여러분들한테 배우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평에 살고 있고요. 윤수리에 삽니다. 여기서 가깝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영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뭐 이렇게 마을 영화라는 개념을 이제 제가 조금 만들었고 또 한 10여 년 동안 80군데 마을을 다니면서 영화를 만들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오면서 사실 저는 이런 마을 만들기 좀 메토드가 이런서 최근에 알았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이제 마을에서 만든 영화들을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다큐멘터리기도 하지만 사실 극영화예요. 드라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를 찍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어떤 꿈과 스토리텔링을 찍으라는 방식인데 이걸 좀 보여드리고 저는 많이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마을이라는 개념이 어떤 유령의 개념이라고 보고는 1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토론이 좀 있었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네, 이상입니다. 신지생입니다. 제 이름 소개 안 해요. 저는 인천 우광
네, 저는 살기는 그 남동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남동구에 저희 집 앞에 상당히 얕은 해수를 많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저도 마을을 좀 어떻게 열심히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행정기관의 도움이 없으면 도저히 안 되는 그런 벽에 부딪혀서 그런 거를 잘해주는 데가 왔습니다. 여기 지금 부천에 계신 분도 시청에 계신 분도 보고 오셨지만 그런 거를 염두에 두시고 민원에서 꼭 그 민원을 해결해 줬다는 전시 행정적이고 아주 그런 거보다는 그 사람이 뭘 원하는가를 좀 알아서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 이제 하여튼 남동에서 남동으로 가서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마을 만들기가 의미치가 않지만은 그래도 와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주민과 또 했던 이런 운동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석을 많이 해서 되기는 됐습니다. 이게 마을 만들기가 마을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결국에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마을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어느 부분에 가서 분명히 글쎄 그냥 주민한테 우리가 사는 말하자면 내 동네가 아니면 결국에 주민한테 다 옮겨주고 나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런 것도 같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여기에 오는 거는 우리 마을을 선전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오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마을을 저번에 보시고 가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가를 좀 알고 싶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인천시 남구 순이삼동 백호건주에 위치한 우광로 문화마을입니다. 우광로 문화마을, 왜 우광로 문화마을이냐면 저희 동네 구성원들이 대부분이 6.25 동란 때 피난 나오셔가지고 피난 나오신 분들이 모여서 마을을 이루어가지고 사시던 데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낙후돼 있고 도심 속에 농촌보다도 더 산골 같은 어떤 풍요 속의 빈곤 같은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가 한 10여 년 전서부터 재개발을 한다고 재개발 바람이 불어가지고 더 10여 년 동안 더 낙후돼 왔었습니다. 굉장히 빈집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범지역 파악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는 관할 지구대 경찰서 그런 서장들하고 지구대장들이 와서 저희 마을에 와서 너무 고맙다고. 그전에는 모범지역이어서 하루에도 3~4번씩 순찰 방범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한 며칠에 한 번씩 순찰합니다. 저희가 문화마을인데 그 문화예술 하시는 분들이 저기 계시는 연극인, 영화인, 미술인, 여러 분야에 있는 문화인들이 그 공집을 들어와서 비어있는 아주 폐허가 된 집들을 전부 수리해서 자기들 작업하고 해가지고 지금 하나 둘씩 많이 여러 명이 들어와서 지금 자기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점점 활성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관에서도 굉장히 글쎄요. 저희는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마을 주민입니다. 저는 일반 활동가가 아니고 제가 무슨 어디 속에 무슨 활동을 하거나 시민 활동을 하거나 무슨 어디 봉사 활동을 하거나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없었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마을에 살다 보니까 이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하나 둘씩 들어와서 그 빈집들을 전부 고쳐가며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제 동해지면서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저는 참 제가 태어나고 제가 지금껏 자라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굉장한 지금은 마을도 깨끗해졌고
어떤 뭐 교육적인 형태나 뭐 그런 게 점점 잘 갖춰지고 있고 해서 저는 굉장히 아주 마음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그제 12년 동안 정말 마을의 수건 사업이었는데 저희 동네는 그 재개발시다 보니까 어떤 뭐 도시가스도 못 들어옵니다. 도시가스도 없고 그 마을 그 하수도가 깨져도 재개발 지역이라 관에서 구축주기가 않고 10여 년 동안 계속 민원이었었는데 재개발지로 묶여가지고 되질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조그만 뭐 가시적인 성과라고 볼 수 있는 게 여러분들이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이 모임이 지난달에 이제 저희 동네에서 있었죠. 있고 나서 가고 나서 저희 동네에 이렇게 하수도 공사가 어제 그제 단행을 했습니다. 저는 아주 좀 고무적으로 좀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는 뭐 제가 뭐 좀 그런데 제가 그 공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어제 그제 계속 지켜봤는데 그 굉장히 큰 관인데 그 관이 일직선 한 20m 정도를 다 팠는데 중간중간에 막 이 집 저 집에서 들어온 관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희 관 거기 공사를 했는데 큰 공이 확 그냥 막혀 있더라고요. 막혀 있고 어느 곳에는 전부 깨져가지고 흙더미들이 쌓여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의 하수관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물이 흐르는데 전부 그 옆으로 조금씩 빠져나간 우리 몸의 핏줄처럼 옆으로 막 재가지고 온갖 그 땅으로 자꾸 흐르다 보니까 점점 집안도 가라앉고 여태까지 그렇게 이런 사지로 뻗어나간 관들을 통해서 조금씩 점점 막혀가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집안이 가라앉고 그걸 보면서 이게 이 막혔던 관들을 다 정비하고 새로이 싹 어제 그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서 이제 이 동맥 경화가 풀어졌구나. 이 동맥이 확 막혀있던 게 그 내려앉아가지고 각각 묵혀져 있던 게 어제 그냥 탁 풀어내는데 제가 이제 마을 주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제 마음이 아주 그냥 콩닥콩닥하고 심장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제 막 뻥 뚫리는 그 느낌을 제가 어제 받으면서 나는 확실히 이 마을 주민이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이 배우고 하여튼 여러분들의 어떤 그 고견과 그런 걸 다 제가 많이 배워서 마을 활동에 더 주력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최 측의 현직 코디네이터 이상호를 합니다. 저는 5년 전에 다른 면으로 등용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단호박하고 시계기 농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직 코디다 보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데요. 지금 이 시간에도 유교통을 이용하셔가지고 양평역이나 노문역에 도착하시는 곳에서 아주 많이 떠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미안해서 오늘 바를 제가 모르겠고 조만간 픽업을 해야겠는데요. 제가 아까 자리를 좀 기호로 당연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한참 농부입니다. 원래 날씨가 4월달에 이상이 없었으면은 4월 말에 전부 다 이제 단호박을 밭에 아주 심기를 다 하고 지금은 이제 저기 아들로 풀알만 주면서 농가대에 저 다니는데 지금도 호박을 심고 있거든요. 지금 어젯밤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호박 심어놓은 게 이상이 없나 싶어서 또 밭에 가봐야 되는 상황이고. 제가 이렇게 대기세가 생겼습니다만 생긴 크지 않게 연근 면적이 많습니다. 단호박을 한 5,000 넘게 하고 그 다음 시래기는 이제 가을 후작으로 한 2,000여 평 정도 하는데 조금 더 늘려볼까 합니다. 제가
항상 이런 모임에가 작품을 씁니다. 오늘 이 네트워크 모임 같은 게 가장 먼 데서 오신 가장 먼 데서 오신 분 세 분께 제가 6월 말이 되면은 일모작 단어방을 제가 수확을 합니다. 6월 말에 모든 각종은 다 90일 작물이죠. 그래서 이제 3월 초에 모를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6월 말에 세 분을 제가 임의로 가장 먼 데서 오신 손님 세 분을 이제 임의로 이제 해가지고 6월 말에 그 단어와 한가만이 식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한가만이가 25kg입니다. 25kg니까. 그놈이 무게가 무겁다 보니까 택배가 안 맞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 그걸 이제 착불로 보냈다가 아주 혼났거든요. 오늘 이제 착불로 안 하고 제가 비용을 실기로 하고 제일 먼저 오신 분 자세히 눈 감고 눈 감고 선생님 멀리서 오신 저 김종현 선생님 제일 앞에 아무튼 세 분입니다. 말씀드리니까 25kg는 아니고 조금만 소포장 5kg, 4kg씩은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오시는 손님 모두께 요것은 착부로 해도 괜찮겠습니다. 오신 손님 모두께 이제 택배로 바로 아무튼 감사합니다. 늘 동경하셨던 분도 오시고 하니까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평군 민주당 소속의 송효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마을 만들기 전국 네트워크 20차 토론에 오신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환영을 드리고요. 아무튼 저희 양평군 지역에서도 지금 이제 권수님께서 이제 핵심 정책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 이제 우리 아까 정동 교수님께서도 오시고 서정에서 오신 김동현 회장님도 오셨는데 저희 아마 우리 각 마을마다 이렇게 분과장들이 다 오셨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아마 오늘 우리가 어제부터 12일까지 산나물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아마 참석을 못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분들이 다 나가셔서 마을별로 그것도 이제 마을별로 리별로 이렇게 해서 산나물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재배한 거, 하우스에서 재배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참석을 많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냥 이렇게 문자를 받고 이상호 코디네이터하고 문자를 받고 왔는데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마을 만들기 할 때 예산이 항상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의원들이 알아야 되는데 무조건 올려서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하다, 그냥 뭐 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올해서부터 일본 견학하는데 주민들하고 같이 벤치마킹도 하고 그래서 그래 참 다행이다. 그렇지만 과연 마을 만들기가 무엇이냐? 참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풀뿌리 민주주의, 풀뿌리 생활정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걸 좋아하는데 정말 주민들이 먼저 나서서 핵심적으로 해서 과연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후손들이 어떻게 남겨줄 것인가, 마을 만들기가 과연 무엇인가, 이러한 어떤 정립된 부분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걸 좀 많이 배워서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우리 마을이 정말 세계에서 최고 살기 좋은 마을, 이런 마을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지역에 방문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산나무 축제도 내일까지 하신다고 하니까 저기 산나무 축제도 구경하시고요. 오셔서 현장에서 오셔서 저한테 전화하면 제가 막걸리라도 한 잔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는 알려드리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제 양평군 담음에 거주하고 있고요. 이제 저는 여기 고향은 아니지만 지역에서 이제 한 KT 지사장으로 근무하다는 편에서 여기 살게 됐는데 여기 그 지역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역 만들기 단원면 여기 그 이상호 선생님하고 저기 선생님하고 저는 지역 경제 분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을 만들기 하는 일이 없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마을 만들기 하는 일에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냅니다.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우리 향후 이제 우리 다양한 아이템이 있어서 다양하게 하지만 또 우리 항상 얘기하면 저 이렇게 우리가 미선배님하고 모여서 아이템 짭니다. 이제 하고 하는데 사실은 나이가 20대다 보니까 뭐 순발력은 없어도 관심은 굉장히 많고 둘째로 근데 저도 이제 일본 한번 마음 만들기도 갔다 오고 또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여기 공무원분도 계시고 직분도 계시지만 양평군 지역 만들기의 그 열정과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 보면 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그 양평군 정책 가문회라는 데를 가거든요. 항상 제일 큰 주제로 마을 만들기가 들어있어요. 그 정도로 양평군에서 지역에 관심이 많아요. 그리고 우리 행사 나가면 면역인들이 행사장까지 100% 참석해서 공무원들이 열정 갖고 할 수 있는 데가 양평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셔서 이렇게 우리 이상호 우리 회장님이 와서 주차한다고 했을 때 이 큰 행사를 할 줄 몰랐어요. 그냥 조그만 행사 오늘 오시는 분 보니까 다양한 계통에서 많은 분들 오셔고 또 관심도 많으셔가지고 대단히 좋고 또 마음 만들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것이 옛날에 새마을운동에 보면은 전국 최초의 일본 아무것도 아닙니다. 환경도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 가보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에 30% 수준입니다. 보니까 그리고 자연 환경도 우리의 20% 수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가보니까 한박사에서 맨 주는 게 해산물밖에 없어요. 얘네는 농산물 먹거리가 없어요. 먹거리가 없으니까 걔네는 조금 먹습니다. 그런 선의 환경이라든가 조건 우리가 배울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깨끗하고 친절한 거. 여기는 선의 환경이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을 양평을 따라갈 데가 없다. 그런 방송을 가지고 여기서 대부분 하는 일의 90%가 마을 만들기 합니다. 전적으로 지역에 계신 우리 도금 박사님들 계시고 오늘 오셔서 대단히 환영하고요. 돈을 많이 얻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보은이고요. 지역에서 양평 토마토 신문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을 만들기에 관심이 많아서 오늘 왔는데요. 생각보다 규모가 큰 행사라는 점이 좀 놀랍고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는 거에 좀 감동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중간에 나가서 죄송합니다. 끝까지 같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너무 따뜻해요. 네, 시간이 되면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 맑고 공기 좋고 밝은 땅 단월면 오신 것을 반갑게 고맙게 생각하며 저희는 대대손손 단월면 토박이 중에 대변입니다. 북병님을 조상 대대로 이루시고 단월 양평 경기도 지방에 용문산이 있어서 단월에 그리 맑아요. 저는 평생에 건강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요. 주경 아시죠? 그 책, 신약이나 신약고추 책을 스승처럼 여기고 자연을 갖고 한번 먹거리 좀 해볼까 하면 좀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물 맑고 공기 좋고 밝은 땅 단어를 있다. 그거만 잘하시고 어느 지역을 가든 우리 지구 어느 나라를 가든 대한민국처럼 맑은 하늘, 맑은 그 공기 이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체계를 잡으려고 했는데 물로다가 모든 병을 치유하고 대한민국 공기에다 모든 암을 치유하고 대한민국 황토의 신비 갖고 모든 암을 치유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 자연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프면 병원 가죠. 근데 아프면 병원 가지 마시고 집에서 물 끓여 드시고 해시고 그러시면 바닷가에 가면은 그 식물들이 건강하잖아요. 해물 때문에 짭짤하게 사람도 어느 정도를 먹어야 되고 집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게 김치가 만병통치약인데 제대 법만 바꾸시면 돼요. 집에 가셔갖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약초까지는 안 가더라도 뭐 치커리라든지 뭐 상추류라든지 무나 이런 걸 되면 그걸 끓여갖고 전에 공기를 흡입하면 코 기관지병이 나는 거고 그걸 음식으로 먹으면 되고 제가 그걸 농약이나 연해하지 말고 약초 끓이거나 식물 끓인 물에다가 식물을 재배해서 주면은 그게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약초를 먹으면 이거 의료법에 걸려요. 근데 약초 먹은 식물은 의료법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약초 지위에서 해줘갖고 그걸로 이제 저희는 그 민간 그런 것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고 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물 좋고 공기 좋고 별겠다. 이 양평이라는 게 그 대한민국에서 음이 강하면서 그 땅기 음이 있어요. 저희는 지가질도 해가지고 이제 땅뭐 터 이런 거 가지고 다니는데 사람이 땅을 밟지 않고 땅의 황토의 신비를 체득을 하지 않고는 오래 장수를 못해요. 무령 건강 장수하시려면은 다 이제 산에 올라가셔갖고 옹달샘 똑같은 유기농이나 뭐 먹거리를 한강에나 아니면 하천에 들보다는 산에 있는 옹달샘 갖고 농사 지시고 잡수시고 이래서 그걸 하시고 조금 여기 어느 분이 산을 갖고 있으시다 그러면 산에 이렇게 몇십 평씩 심는 거예요. 간에 좋은 식물, 폐에 좋은 식물 이렇게 심어서 거기서 산삼을 드시지 말고 산삼 썩은 물을 드시라고 해요. 저희는 산삼을 몇만 평 해놓고 거기서 산삼 흔한 그 썩은 물 그래서 산삼을 먹으면 당장 산삼이 없어져요. 근데 산삼이 썩은 물은 죽을 때까지 나와 자선되네. 한 번 심어놓고 평생 옮겨먹는 게 물이에요. 물. 네? 하수를 한 몇천 평 심어놓고 그 밑에 먹거나 전나무 밑에서 나무 밑에서 물을 빼먹으면 기운이 솟아요. 다래나무 밑에서 여름에 가서 먹으면 더위 안 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약초 같고 대한민국 산이 70%인데 70%에서 치료할 수 있는 물만 생산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부자 나야 되고 지역만 되고 죽을 것 같아요. 저는 평생에 그것만 해요. 사람 살리는 거, 물 갖고 공기 갖고 마음대로 되는데 우리가 관심이 그쪽으로 없었던 것 뿐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고 안 아프면 다른 데 까질러 놀러 다닐 것 같고 조금 관심 갖고 미리 자기 치료해 줄 수 있고 집안에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콩나물에다가 간에 좋은 약초 하시고 열무에다가 폐에 좋은 그런 약초에서 끓여 드시면 거의 모든 병은 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김치는 오행일 다 간직하고 있어서 오장 넣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게 김치니까 집에 가셔서 조금 생각해 보시고 실천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단원의 맑은 공기, 맑은 물, 깨끗한 이 공기 밝은 땅에 오신 거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재경이고요. 저는 그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유비게이트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시골을 다니고 뭐 농촌을 다니고 그런 거는 아예 생각도 못했었고 그냥 컴퓨터 앞에 앉아서 그 코딩하면서 그 노트북과 실험하는 밤새면서 그런 일을 계속 하다가 어떻게 저희 수원에서 오신 분도 계신데 그 저희가 이제 그 스마트 시대를 맞아가지고 그 스마트폰으로 어떤 화성 행궁이라는 역사 유적지에서 어떤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기반의 그런 서비스를 만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원에 그걸 기부를 하고 그냥 그러고 이제 그냥 IT적인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어떤 지인으로부터 부름을 받아가지고 충남 지역에 이제 어떤 모임을 참석을 했는데 저희 IT가 농어촌 어떤 표준화라든가 어떤 발전에 기여한 게 굉장히 많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화성 행궁에 진행했던 내용을 이제 농어촌 체험마을이라든가
어떤 그 마을 기업에서는 이런 쪽에 자원이 풍부한 그쪽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양평에도 실론리에 답사를 가서 그쪽에도 적용을 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남해 이제 다래미 마을을 포함해서 2개 마을에 지금 이제 답사를 갔다 와서 그쪽도 추진을 하고 있고, 논산에도 체험마을, 포전마을인가요? 거기도 답사를 갔다 왔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을도 갔다 왔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금 여기저기 저희 서비스를 지금 계속 구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IT를 다 이용하고 있지만 과연 마을이라는 곳에 어떻게 이거를 적용할지 아이디어가 사실은 안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희도 사실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래도 뭐 지금 진행한 게 있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가 있고 그런 것들을 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또 알려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가 진행하는 게 뭔지 밤늦게까지 소통하면서 이렇게 저도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서 온 김미옥이고요. 우선은 마을 만들기 전국 프로젝트 여기 온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 지금 앞에 보니까 2001년도에 뭐 대전에서 시작한 마을 만들기 이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기 한방레츠라고 해서 그쪽에 지금 신규 직원이에요. 근데 거기가 나온 건 아닌데 워낙에 신규 직원 해요. 거기 주민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은 그러니까 인류가 멸망해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게 공동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사람의 힘으로 사는 그런 동행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힘으로 사는 공동체만 우리 인류가 멸망할 때 남는다. 근데 그거는 정말 레츠에 들어가서 그걸 너무 많이 느꼈고 저는 원래 그냥 저 같은 분이나 그러니까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도 잘 만나요. 이런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근데 이번에 2001년도부터 이 모임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하게 돼가지고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10대부터 한 70대 분들까지 있는데 남녀노소 다 떠나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거기가 이제 품앗이 개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마을 만들기랑 지금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동체가 이제 마을을 이루는 거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쨌든 이런 모임에 참여하기 너무 고맙고요. 뭐 이렇게 여기서 제가 일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저는 워낙에 그런 공동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레츠에 들어가고 나서 정말 그런 공동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 믿고 이제 사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되게 중요성을 느끼고 그럴 때가 제일 행복하다고 느껴가지고 이런 모임에 와서 너무 좋고요. 일단 어르신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소개를 들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 다시 친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지나고 나면 이제 친구가 되겠지만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시니까 우선 어른들한테 이제 이 소개만 들어도 너무 배울 게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좀 늦게 와가지고 여기서부터 못 들어가지고 조금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여기 소개만 들어도 너무 좋고 이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우리나라는 정말 최고가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는 그냥 입을 좀 막고 오늘 이제 듣기만 해도 이제 배우고 많이 배우고 이제 가져갈 게 많은 것 같은 모임이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온 정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소속은 지금 그 공익적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풀뿌리 사람들에서 활동가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활동가를 하면서 그리고 또 마을기업 지원센터에서 컨설턴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을 만들기 하고 마을기업 이런 게 다 뭐 구분 지을 수 있는 건가? 뭐 싶기도 하고 거의 비슷한 일을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많이 배우려고 많이 쫓아다니고 있는데요. 2달 전에 순천에 처음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민단체가 캡 바쁩니다. 매우 바쁩니다. 정말 그러니까 농번기에 농부님들이 바쁜 것만큼 시민 활동가들은 항상 바빠요. 몇 가지 일을 계속 돌려야 하기 때문에 매우 바쁜데 이 모임만큼은 정말 안 빠지고 오는 게 정말 우리가 또 대전 지역에 돌아가서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할 때 도움이 또 많이 되겠다는 생각으로 최대한 이제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 나름대로 두 번째긴 하지만 지금 이 마을만들기 네트워크에서 리액션 담당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리액션에도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이 친구 제가 데리고 온 겁니다. 저희 사무국장이 얘기를 했어요. 젊은 사람 데리고 와라. 그래 무조건 데리고 왔어. 이 친구 모르고 와. 그냥 끌려오는 거예요. 차에 싣고 왔어요. 가는 사람 싣고 왔는데 이렇게 해서 조금 일반 시민들도 없고 이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IT든 저번에 저 어르신도 일반 시민이시든 뭐였어요. 저도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단순한 일반 시민의 입장이었어요. 활동가가 뭔지 모르고 단체도 모르고 마을 만들기가 뭔지 모르고 마을도 모르고 그냥 일반인으로 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를 접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실질적으로 실무하시는 분들만 하실 게 아니고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게끔 계속 여셔야 돼요. 오픈하시고 다가가셔야 됩니다. 우리끼리 아무 책상 안에서 얘기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일반인들 몰라요. 굉장히 모릅니다. 흥분했어요? 안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시민 입장에 보면 되게 답답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본인들만 하냐? 분명히 시민 활동인데 왜 시민은 모르냐? 이런 분이 이제 옳고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이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마을도 좋고 시민운동도 좋고 뭐 정치도 좋고 자연을 살리는 일도 모든 걸 할 때는 우리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하는 모든 운동에서 같이 협력하고 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까 했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그 순천에서 온 윤종필이라고 합니다. 요즘에 저희가 이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드는데 이제 이름이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입니다. 거기에서 요즘에 일하고 있고요. 지금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지금 난감한데 아무튼 저희 센터가 지금 만들어진 지 거의 이제 딱 한 달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되면서 여러 가지 전국 네트워크 활동도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마을 만들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을 참여하려고 이렇게 먼 데서 왔습니다. 상관이 멉니다. 호가 못 들었어요? 그리고 3월 달에 순천에서 모임을 했을 때는 제가 지각을 해갖고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만 앉아있다가 나갔었습니다. 아무튼 그때 뵀었으면 좋았을 건데요. 아무튼 좋은 시간 되시고 많은 걸 배워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순천시에서 앞에 윤종필 팀장이랑 같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에서 같이 팀장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이런 활동의 모임은 처음이고요. 전에는 문화예술 기획자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공공미술 쪽에 기획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런 미술이나 문화적인 영역들이 이런 공동체, 마을 만들기, 뭐 공동체에 대한 어떤 이런 이슈와 현장과 많이 결합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활공동체 지원센터에 일을 하게 됐고요. 앞으로 이 마을 만들기라는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열심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디트래블이라고 글로벌 농화를 기획하고 있는 이벤트 회사에서 왔습니다. 회사라고 하기도 그런 게 지금 시작한 지 딱 한 달밖에 안 돼서 이번에 외국인 친구들 한 17명, 한국인 친구들 17명, 그래서 아산시에 있는 종공리라는 마을로 농화를 2박 3일간 다음 주에 가게 되고요. 그래서 그걸 첫 번째 행사로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마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외국인과 한국인 그리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계획 중입니다.
이따가 3분과 거기에 마을 만들기와 지속 가능한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발표가 예정돼 있어서 그때 뭐 자세한 말씀 드리고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 오늘 오셔서 말씀하시는 분들 좀 전국에서 많이 오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 리더 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신 것 같은데요. 저는 양평군청 행복돌봄과에 근무하고 있는 건강생활팀장 윤정순입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자유롭고 어떤 내공이 느껴지는 아주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오늘 이제 참석하게 된 게 우리 아까 여기 뒤에 계셨던 그 이상호 코디네이터 그분의 권유에 의해서 이제 오늘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이제 건강생활팀이 이제 신설된 부서의 신설팀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업무가 이제 그 힐링 사업과 헬스토어하고 약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마을 만들기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또 우리 양평군에서 발표하시는 그 주제에 대해서도 제가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그거를 제가 오늘 좀 많이 배우고 업무에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제가 접목해 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은 것 같고 굉장히 열의가 있고 열정이 있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아 보였습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 성북구에서 온 장용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성북구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일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11년도에 노동부 인증 사회적 받았고 2012년도에 성북구 마을 만들기 제가 코디네이팅을 해서 마을에서 마을 만들기 했고요. 그래서 그 마을이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협동조합 준비하고 지금 그 가입자들이 지금 이제 교육을 열심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성북구는 이렇게 마을 만들기라든지 네트워크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의회도 운영해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단도 운영해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민단체와 모든 새마을 분야까지 다 동참이 되는 함성이라는 그런 조직도 운영이 돼서 매월 1회씩 만나서 같이 네트워킹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면서 보니까 정말 정보 공유가 정말 대단히 활동하시고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돼서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가 좀 공부하러 왔고요.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은 마을 만들기 하고 협동조합 지역에서 지금 많이들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의 고민은 그 마을 만들기와 그 마을에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과연 얼마만큼 그 마을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가, 마을 전체가 공감하고 마을 전체 주민이 환영하고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갖다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가 제일 고민이 되고 아직 그 숙제가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면서 그 숙제를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농식품직업전문학교에서 왔습니다. 제가 전공하고 있는 거는 식물공장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희 학장님을 모시고 오게 됐습니다. 저는 변승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온 박공희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 자리에 오게 된 것은요, 저희가 지금 농림식품부에 사회적 협동조합 3호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일은 이제 농어촌 자원 개발하고 자원 개발과 그 다음에
그 농작물 이런 기술과 기법들을 전수하면서 또 농작물을 유통을 할 수 있는, 그러면서 동시에 저희가 이제 저희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과 학자분들과 그 다음에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전문가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로 해서 또한 봉사 활동도 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제가 이렇게 그동안 협동조합도 만들어 이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해오면서 저도 좀 뭐 한다고 했는데 와서 보니 진짜 고수들이 많으시네요. 그래서 많은 부분을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컨설턴트로서의 어떤 그 농촌 활동을 좀 돕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도와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배울 것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자리가 되셔서 생산적인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농식품전문학교 학장입니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정말로 반갑고요.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은 우리 이상호 씨가 지금 코디네이터인데, 여기서 열심히 좋은 후박도 많이 지금 현재 기르지만 또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번 선배님 한번 와 주십시오 이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좋은 일을 하고 있고, 제가 그동안에 약간 농촌에 연구를 한 30년 정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마을이 전국에 36,498개 마을인데 36,498개 마을이 다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해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구상에서 오스트리아, 독일 같은 그런 아름다운 천국을 우리 한국에도 반드시 만들 수가 있다. 제가 그것을 왜 만들 수 있느냐 하면, 이 마을 만들기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과 사람과의 이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분명히 대한민국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어떤 나라보다도 자연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아름답고 깨끗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마을 만들기 전국에 또 지금 현재 대화의 어떤 모임이라는 것이 진정 우리가 한국을 새롭게 좀 태어나는 그런 기본적인 어떤 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농식품전문학교를 만들면서도 그 안에 과를 지금 현재 아까 팜플렛은 바깥에 있습니다만 나중에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안에 보면은 마을 경영학과라는 게 있습니다. 또 농촌 디자인 이런 개념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현재 만들어가는데 사실 전문가가 없어요. 제가 교수님을 리크루트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온 목적이 여기 계신 전문가님들이 또 좋은 또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또 같이 하실 분이 계신다면 저는 흔쾌히 그분을 모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것들이 하나 둘씩 우리가 모여진다 그러면 정말 전국 네트워크 이 대화의 모임이 그 옛날 새마을운동에서 우리가 한국을 살렸듯이 정말 이제는 사람이 제대로 삶을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건설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화성에서 온 임병다라고 합니다. 화성이라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많이 있습니다. 참 좋지 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도시고요. 저는 환경운동가입니다. 화성에 또 그거보다 더한 문제들이 많죠. 화성호라든지 시야호라든지 내양 협력생이라든지 화성에는 문제점이 육해공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정말 어지럽게 투쟁 아닌 투쟁 속에서 환경운동을 해왔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화성 의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상임의장까지 하면서 그만둔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속에서 이제 농촌문제, 각 공과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화성시도 시지만 거의 농촌도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또 바다도 있고, 농촌 내 여러 가지 농산물도 많은 부산인데, 이게 보니까 농민들의 실상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농촌과 토론을
와중에 이제 정부에서 뭐가 나왔냐면 농촌마을 사업이 새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기도 아마 양평반역에도 아마 그거 하시고 있을 겁니다. 70억짜리 사업이었죠. 그런데 그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업에 끼어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수많은 농촌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거의 실패된 사업들이 많아요. 국가에서 엄청난 재정을 투입했는데도 이게 실패한 사유는 뭐냐면 준비되지가 않았던 거죠. 지금 이런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한국되고 마을 만들기 사업 속에서 저번 학대를 해가지고 그거 축적돼가지고 왔다면은 아마 그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거예요. 아무런 준비되지 않은 그런 토대 위에 이게 들어갔는데 수많은 그냥 갈등과 이런 속에서 마을과 마을들이 싸우고 심지어 집안까지 싸우고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움을 좀 느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혈세를 낭비한 거죠. 그 사업에서 써가지고 되겠다고 돈 끌어다가 처음 본 것이 생각대로 안 된 거고요. 지금도 그것 때문에 상당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촌마을 사업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농촌이 깨어나야 되고 협동조합화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만 물러나 보니까 나도 시골에서 살았지만 옛날 농촌이 얼마나 정겹고 좋았습니까? 정이 없어요. 지금 시골 가면 거의 대인주의로 흘러가고 노래 노예가 돼서 정이 없는 살벌한 세상이 되버렸는데 왜 그걸 벗어나야 되냐면은 지금 협동하고 살만한 세상이 인간과 인간끼리 만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다고 하죠. 지금 새롭게 운동이 일어나는 게 협동조합이 이겁니다. 그래서 뭉쳐야만 살 수 있는 게 뭐냐면 개미들 하나만 보고 올 때는 아무 힘이 없지만 수많은 개미들이 뭉쳤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잡혀갈 때 우리 농촌마을 사업은 비록 실패를 했지만 실패 속에 많은 경험을 또 얻었어요. 그것이 아마 내가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거는 그냥 마을 만들기를 우리가 생각하는 추상적이보다도 실패한 사람들의 교훈도 거기 곁들여야 된다. 내가 이 사업을 상당히 많이 얻었던 경험이고요. 전국 마을 만들기 네트워크가 어떤 시작이 좀 가다가 중간에 좀 약간 풍탄하게 가지 않고 좀 어떤 어려운 시설을 우리 화성 의제가 그래도 전기차 역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까지도 계획을 한번 우리가 마련했던 자부심을 좀 갖고요. 여러분들 행복을 추구권이 뭡니까? 세상 잘 만나는 세상이 되어 됐을 때 지금과 같이 어떤 국계의 위협 속에서 우리나라의 틀 속에서 보면 상당히 외롭고 어둡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뭉치고 협동조합으로